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슈 추적 1편 토리노 수입편에 나왔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이란 방사성 탄소를 이용해서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연대를 측정한다는 것은 이것이 어느 시대의 유물인가 또는 이 물질이 언제 만들어진 것인가를 밝혀내는 겁니다.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을 어떤 원리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물질과 범위가 달라집니다. 토리노 수이의 생성연대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 연대 측정법은 방사성 탄소를 이용한 건데요. 방사성 탄소가 무엇이고 어떤 성질을 이용한 것일까요? 자, 이것만 알면 끝입니다. 일정 시간마다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빨간 공이 있어요. 1시간이라고 해보죠. 이게 처음에 80개 있었다고 치면 1시간 후에는 40개, 또 1시간 후에는 20개가 되는 거죠. 문제 나갑니다. 그럼 이건 몇 시간 전에 만들어진 거게요? 1시간마다 반으로? 네 시간. 이 공은 4시간 전에 만들어진 거죠. 이게 답니다. 간단하죠?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빨간 공이 탄소 중에 방사성 탄소이고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일정한 시간이 1시간이 아니라 5730년일 뿐인 거거든요.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할 건데요. 앞에 거가 이해되셨으면 이미 다 아시는 거니까 혹시 뒤에 뭐 생소한 단어가 나오고 복잡해 보이신다면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냥 흘려들으셔도 좋습니다. 시작합니다. 먼저 방사성 탄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물질은 이렇게 여러 원소의 원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데요. 그 중에 탄소는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원소로 모든 유기물에는 탄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성 탄소는 유기물의 연대를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면 이 많은 탄소 중에 방사성 탄소는 무엇일까요? 방사성이 있는 탄소, 방사선을 내는 탄소인데요. 아니, 방사성 물질이 모든 유기물에 있다고요? 그런 건 원전 사고나 라돈 침대에 논란대가 들어가던 위험한 거 아닌가요? 놀라지 마십시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99.99999% 대부분의 탄소는 안정학 물질이니까요. 방사성 탄소를 14C라고 하는데 과학 시간에도 보통 99%의 12C와 1%의 13C가 있다고만 배울 정도로 14C의 양은 매우 적습니다. 0.0000001%죠. 현대과학은 이런 위량도 정확히 구분해낼 수 있기 때문에 연대 측정이 가능한 것이죠. 여기서 C는 영어로 카본인 탄소의 원소기호이고 숫자는 탄소의 질량을 나타냅니다. 같은 탄소인데 질량이 다르지요. 이 질량이 다른 이유가 바로 그냥 탄소와 방사성 탄소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12C가 가장 많다는 건 그만큼 가장 안정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탄소 원자의 구조를 잠깐 살펴볼게요. 원자들은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는 일반적으로 원자핵의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가 같을 때 가장 안정합니다. 12C의 원자핵도 양성자 6개와 중성자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개와 6개 무게를 더해서 12. 그런데 방사성 탄소는 중성자의 개수가 8개입니다. 그래서 더 무겁죠. 하지만 이 상태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예요. 양성자와 중성자 수가 같아지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중성자 1개가 양성자로 변해버리면 7개씩 갖게 되죠. 양성자가 7개면 더 이상 질량이 다른 탄소가 아니라 질소입니다. 14탄소가 14질소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방사성 붕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방사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과정에서 커다란 에너지를 가진 입자를 방출하는데 이 입자들의 흐름이 방사선이며 원자핵이 붕괴하며 방사선을 내는 성질이 방사성인 것입니다. 요약합니다. 방사성 탄소란 일반 탄소보다 중성자가 2개 더 많은 탄소로 굉장히 불안정해서 중성자 하나가 양성자로 바뀌며 질소가 되려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방사선을 방출하는 녀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사성 탄소로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반감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나왔던 빨간 공 기억하시죠? 방사성 원소는 일정한 속도로 붕괴되며 감소되는데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을 반감기라고 합니다. 처음에 있었던 14시에 비해 얼마나 줄었는지를 알면 반감기를 이용해 아까처럼 생성 연도를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예전과 지금의 14시 수를 비교해야 하는데 문제에선 처음의 수를 미리 알려드렸지만 지금 측정한 걸로 예전의 14시 수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 이유. 방사성 탄소로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공기 중 방사성 탄소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처음에 소개했던 이 비율. 과학자들은 이 비율이 어디서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일정하다는 것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이 공기로 광합성을 하는 식물, 그 식물을 먹는 동물과 미생물 체내 탄소는 모두 공기의 14시 비율과 같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말이죠. 하지만 동식물이 죽고 나면 더 이상 공기 중에 새로운 14시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체내에 있던 14시는 감소하기만 합니다. 질소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나 12시 수는 그대로입니다. 안정하니까요. 다시 빨간 공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군요. 빨간 공과 흰 공의 비율이 일정하다. 빨간 공의 수는 일정한 속도로 줄어들지만 흰 공의 수는 그대로다. 쉽게 말해볼까요? 흰 공의 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공의 비율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공의 수를 측정하면 비율을 이용해 처음에 빨간 공의 수를 구할 수 있어요. 빨간 공의 비율이 10%라고 하면 공 10개 중 1개가 빨간 공이라는 것이죠. 20개 중에는 2개고요. 흰 공은 18개겠네요. 이 물질을 분석했더니 흰 공이 18개, 빨간 공이 1개 발견됐다고 합시다. 흰 공이 18개니까 빨간 공은 원래 몇 개라고요? 2개요. 근데 발견된 건 1개네요. 반으로 줄었으니까 반감기가 한 번 있었군요. 반감기가 5730년짜리라면 이 물질은 573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에요. 원리는 참 간단하죠. 그러니까 탄소에는 방사성을 띠는 탄소가 있는데 이것이 일정한 비율로 존재하고 있다. 그것이 일정한 속도로 감소하기 때문에 감소한 양을 측정해서 연대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이 방법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윌라드 리비인데요. 고고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언제, 어디서라고 합니다. 어디서는 발견 장소일 테니 언제를 구하는 방법이 항상 문제가 됐었는데 이 방법은 종래의 고고학적 견해를 새롭게 바꿔놓은 것으로 14시의 혁명이라고까지 일컬어지고 있으며 또한 고고학, 인류학, 지질학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과학자들의 여러 검증을 거쳐 노벨상도 수상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부풀리는 사기꾼들의 협작에 놀아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과 관련해 사람들은 윌라드 리비에게 감사해야 한다. 사기꾼들이라니 그분들이 생각나는군요. 수위의 나이는 부풀리고 지구의 나이는 줄이려는 분들이요. 우리가 보기엔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서 계속 저런 주장을 하시는 걸 보니 믿음이 엄청 대단하시네요. 이런 게 그들의 신앙인가 봐요.